양도차익이 5억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 증여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보유하고 쭉 가는데 양도차익이 5억이 넘어가요. 왜 5억을 얘기하냐면 한 3억 8천 정도 되는 거가 양도세 1억 감면 받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억 정도 넘어가면 한 절반이 됐든 뭐 이렇게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고, 요것도 제가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 거기에서 오랫동안 갖고 계시던 분들을 일부 배우자 증여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수용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한 1억 한 8천까지 차이가 나요. 1억 8천이면 네 집 애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작용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작용만 하고 있다 그러면 농업인의 혜택은 일단 누리시라는 거야. 농업인은 작용만 하고 있으면 농업인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농업인 하는 건 이 조합원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조합원이 지금 혜택이 좀 있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한 10%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수익률이. 출자한 것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작용만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입증 자료는 항상 똑같아요. 네, 많이 챙기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때도 전부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일부는 작용을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일부는. 여기는 지금 기재를 안 했는데 일부는 작용을 하셔야 돼. 전부 임대를 하고 있으면요, 그 세대에 사는 사람은 향후에 농지를 추가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취증이 안 나와요. 내가 가진 농지를 전부 임대를 하고 있으면 내 주민등록 세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농지를 못 사. 그러니까 반드시 일부는 내가 농업인을 만들으셔라. 일부 만들으라니까 지금, 나 상속받은 게 거창에 있는데요. 내가 거창 왜 얘기하겠어요? 작년에 만들었거든. 거창에 있는데요, 그래. 거창에 있는 것 중에 420평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는 작용되죠? 1년에 몇 번 가면 돼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420평 가기 싫으면 한 30만 원 좀 풀 싹 깎아줘, 가을에. 반드시 9월 달에는 풀을 깎아야 돼요. 벌초할 때는. 벌초할 땐 풀을 왜 깎아야 되냐면, 아까 이용 실태 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해요. 비료도 안 줘도 되고, 뭐 다 안 해도 돼. 근데 9월 달에는 누가 봐도 농사 짓는 것 같이 깎아야 돼. 그렇게 해서 농업인을 만들고 나머지는 임대를 줘요. 어차피 내가 저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하시고.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하시고. 뭐 오늘 아까 세금 저거 했지만 오늘은 세금 저거 부분이 아니니까, 물론 먼저 그 상속받은 농지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제촌작용한 경우에는 내가 언제 팔아도 사업용입니다. 내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갖고 상속받은 지가 10년 뭐 이렇게 막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 지었다는 거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어. 그 입증 자료를 지금 다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도 아무 때 팔아도 사업용이에요. 아무 때 팔아도. 그것만 갖다 내면. 지금 아까 사업용이 이제 중요해졌죠. 지금까지는 10%만 가산세 내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20% 가산세 내야 되고 장기보유공제 30% 못 받아요.
그러면 거의 세금을 배를 내야 돼.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친구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 짓다 돌아가셨어. 그럼 조문 가서 야, 빨리 아버지 그 농사 지었던 서류 한 이틀 돌아다니면서 다 떼어놔라. 그러면 1억을 부조하는 거야. 부조를 1억 하는 거예요. 양도세 배를 줄여주는 게 절반으로. 그 다음에 요 양도차익 요거 때문에 증여를 좀 하거나 이 개발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하라는 거. 개발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하라는 거 아까 들었죠? 꼭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다. 허가만 내서 착공계 내고 시간을 끌다가 남겨줘라. 그리고 사는 놈이 집 짓게 해라. 그 다음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용을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하면서 농업인 만들고 조합원 혜택 똑같아요. 이 내용은. 결국은 주말체험용 농농지인데 이제 이게 1000제곱미터 미만 3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주말체험농은 농업인으로 해서 제촌자경까지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걸 떠나더라도 일단은 제촌자경 거리에 있다 그러면 제촌자경 무조건 하세요. 그냥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개발해서 하고 그게 안 되면 농지은행 하는데 요거는 농지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미안하지만 농지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농지를 더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도 어쨌든 농업인을 만들어라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비사업용으로 넘어간다. 내년부터는.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봐주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봐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주말체험 영농에서 양도차익이 3억만 났을 때를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금년에 하면은 양도차익이 3억이 났고 10년 보유했을 때 양도세가 6,910만 원 나가고 총 7,600만 원 내는데 내년 이후에는 1억 6천을 내야 돼요. 2배라고 그냥.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사업용으로 그대로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사업용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다시 이걸로 오는 거죠. 사업용으로 전환을 시키면.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제촌자경을 하든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허가해서 하는데 한 몇백만 원 들여서 허가 좀 내가지고 2년 있다가 팔든지 뭐 잡종지로 아예 바꿔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좀 세이브하는 이쪽으로다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지금 계양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했던 거 20년 이상 제촌자경하고 20년 120만 원 받고 20년 이상 제촌자경하고 지금 매도하는 경우에 감면 받고 어쩌고 그러면 4,800만 원. 또 배우자한테 이거를 중간에 좀 증여를 해서 했으면 110만 원밖에 안 내요. 8년 전에 했으면. 전부를 증여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전에 했다면 부의가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6,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역시 110만 원. 요건 한 필지를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해드렸던 분들은 한 3필지, 4필지 이렇게 되신 분들을 절반씩을 해드렸는데 한 1억 8천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120만 원에 지금 요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요 정도. 요거는 또 요렇게 내는데 요 정도. 이렇게 배우자한테. 요건 절반씩을 증여한 경우에요. 그래서 증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소유자 유형별로 제촌자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촌자경은. 아까 농지연금도 그렇고 농지연금을 타시는 분이 난 제촌자경 안 하는 거가 이상해. 네.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의 것들은 다 제촌자경 지역에 있어야 해주고 과거에 구입한 것만 제촌자경 지역이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제촌자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직업도 없어.
뭐 대부분이 없어. 뭐 별로 할 일도 없어. 아까 제가 얘기한 데가 어디야? 도시근교. 거기 밭만 있으면은 거기 가서 봄에 가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도 한 평 달라고 다 와서 난리요.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시켜서 해고 나 요만큼만 농사 지면 돼요. 그리고 제천자경 하시면 돼. 예. 정적하면 자녀분들이 또 좀 해도 되고, 그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예. 뭐 대추나무를 심든지 뭐 나무 몇 개만 갖다 꽂아 놔두면 돼요. 그것도 다 하기 싫다 그러면 호두나무를 심든지. 호두나무 한 7, 8평에 한 개만 심어 놓으면 돼요. 호두나무는 한 10평 정도에 한 개씩 심어도 충분해요. 그러면 나무 몇 개만 심어 놔두면은 아니 안 따먹으면 어때? 그리고 올해서만 가서 풀 깎을 거 있지? 10년만 지나가 깎을 것도 없어. 그리고 누가 와서 풀이 많던데요 그러면 이 사람아 자연농법이라고 알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세금이 절세가 돼요. 그리고 자녀분이 1년에 한 2번만 가서 손 봐주면 돼. 아버지가 짓는지 자녀가 짓는지 어떻게 알아? 걔네들이 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사업용으로 바꾸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지 않으면 최대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든지 사업용으로 바꾸라고 얘기했고, 현재 소유자는 제천작용하는 경우라면 만사태평이야. 네, 만사태평으로 있으면 돼요. 안 하는 경우에 조금 작전을 짜는데, 그것도 만약에 5년 이후까지 나는 지금 전혀 팔 생각이 없다. 신경 쓰지 마세요.